지금 바로 바세린에 이것 하나만 넣어 보세요. 몇백만 원씩 하는 피부과 시술이나 화장품에 매달 2, 30만 원씩 소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혹시 지금 큰맘 먹고 산 20만 원짜리 크림을 써도 눈에 띄는 효과가 없어 답답하신가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20회짜리 시술을 권해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 잔주름이 쫙쫙 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완전히 집에 굴러다니는 보톡스예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예쁨, 최서영입니다. 20년간 뷰티 전문 기자로 배우고 경험한 모든 뷰티 노하우를 담아 50대 이후에도 아름답게 나이 드는 법, 피부가 되살아나는 실질적인 팁을 매 영상마다 전해드립니다. 갱년기 이후 갑자기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진 걸 느끼셨나요? 그 원인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 때문이에요. 실제로 피부학 연구에서도 폐경 후 1년 안에 피부 콜라겐이 30% 가까이 줄어들고 피부 두께도 매년 얇아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없던 잔주름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얼굴선도 조금씩 처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는 피부에 수분 잠금막을 만들어주는 관리법을 꼭 권하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이 관리법을 일주일 동안 실천한 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너 잔주름 어디 갔어? 보톡스 했지? 라는 즐거운 오해도 받았답니다. 피부가 진짜로 변하는 기적의 바세린 사용법. 이걸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부 속 수분이 하루 종일 꽉 차 있고 화장이 뜨지 않고 매끈하게 밀착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 바로 바세린입니다. 바세린의 장점은 단순하지만 강력해요. 피부 위에 뚜껑을 덮어 수분 증발을 무려 98%까지 막아주는데요. 이는 냄비 속 수분을 뚜껑으로 지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보습 연구에서 기준 물질로 불릴 만큼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어요. 새로운 보습제가 등장할 때마다 바세린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바세린은 피부 재생을 돕는 수분 환경을 만들어 피부 세포 회복 속도를 빠르게 높여줍니다. 1962년 피부학 실험에서도 건조하게 둘 때보다 바세린으로 덮어 수분하게 유지했을 때 피부 세포가 훨씬 빨리 재생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요.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수분 에센스나 크림으로 피부에 수분을 충전해 준 후 바세린 순서로 발라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지금부터는 50대 이후 피부가 탄력을 되찾는 바세린 관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시간. 피부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황금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성장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분비되며 피부의 야간 공사가 시작돼요.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나 근육만을 위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를 다시 채워주는 핵심 역할을 하죠. 그 덕분에 주름 완화, 피부톤 개선, 탄력 회복이 훨씬 빨리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도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사람은 피부 재생 속도가 평균보다 30%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관리는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마무리하고 바세린으로 수분 잠금막을 만들어주면 밤사이 피부가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김희애 씨 아시죠? 늘 동안 미모로 화제잖아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0시 전에는 스킨케어를 마치고 11시 이전엔 무조건 누워서 눈을 감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연예인들이 괜히 동안인 게 아니구나 하고 크게 느꼈어요. 사실 우리 피부는 밤에 쉬는 게 아니라 밤에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요. 낮엔 외부 자극과 싸우느라 방어 모드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수리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작업 시간이 부족하면 피부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노화가 진행돼 버립니다. 저도 한동안 불면증 때문에 뒤척이고 늦게 자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남의 얼굴 같았거든요. 그때 내 피부가 늙는 건 나이가 아니라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밤 9시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핸드폰은 침대 옆에 두지 않아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스킨케어를 끝내고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 보습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엔 따뜻한 허브티 한 잔으로 몸을 안정시키고 10시 반에는 무조건 불을 끄죠. 이 습관을 2주만 지켜봤는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얼굴이 덜 부었고 피부가 전보다 맑아 보였어요. 화장이 덜 뜨고 잔주름이 덜 도드라졌죠. 특히 친구들이 피부가 한 톤 밝아졌다는 말을 해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건 비싼 화장품을 몇십만 원씩 사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비법이에요. 수면의 질을 바꾸면 피부가 달라진다는 건 이미 피부과 전문의들도 강조하는 사실이에요. 김희애 씨뿐 아니라 최화정 씨도 일찍 자기와 밤 스킨케어가 동안 비결 중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2단계 바세린의 양. 녹두 한 알 정도만.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할 수 있어요. 손끝에 녹두 한 알 크기만큼 덜어 손바닥에서 살짝 녹여 얇게 펴 바르세요. 지성 피부는 볼이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위만, 건성 피부는 눈가 입가에 살짝 더 덧바르면 좋습니다. 부연으로 유니레버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세린은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사람마다 다르죠. 혹시라도 트러블이나 붉은기가 생기지 않을지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손목 안쪽이나 턱선 아래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정도 관찰해 보세요. 가려움, 따가움, 붉은기가 없다면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끌어올려 피부 재생을 극대화시키는 3단계 밤 관리법을 알려드리죠. 1단계 피부 온도 낮추기. 밤 10시 이전에 스킨케어를 시작하기 전 미온수로 30초 동안 얼굴을 가볍게 헹궈 피부 온도를 살짝 낮춰주세요. 피부 온도가 1, 2도만 내려가도 붉은기와 미세 염증이 완화되고 이후 바르는 제품 흡수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2단계 수분 충전. 토너와 수분크림 피부에 덮어주기. 성장 호르몬이 피부 재생을 돕는 재료는 바로 수분과 영양이에요. 토너로 수분을 두드려 채우고 수분크림으로 한 번 더 덮어 속건조를 미리 해결해 두세요. 이때 얇게 두세 번 더 발라주면 밤사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3단계 바세린 보호막. 수분과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는 그 수분을 단단히 가둬둘 뚜껑을 덮을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바세린에 이것 한 방울만 섞으면 주름 완화와 피부 탄력이 놀라울 만큼 빨라집니다. 병원 시술 못지않다는 후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것은 바로 토코페롤. 흔히 비타민 E라고 부르죠. 토코페롤은 피부에 정말 고마운 성분이에요. 뭐가 그렇게나 좋은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1.
강력한 항산화 작용. 햇볕, 미세먼지,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가 쉽게 손상되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토코페롤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서 피부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노화의 주범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자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60대 초반의 한 여배우 분이셨는데 그분 피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탄탄한 피부였거든요.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니 화려한 시술이나 비싼 기계 관리가 아니라 매일 저녁 토코페롤 오일을 한 방울 섞어 마사지한 게 전부였어요. 햇볕 아래서 촬영하는 날에도 피부가 덜 손상되고 작은 흉터도 훨씬 빨리 아문다고 하시더라고요. 2. 피부 장벽 강화. 우리 피부엔 지질층이 있어 수분을 지켜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질층이 약해져요. 토코페롤은 지질과 결합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가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3. 보습 및 수분 유지. 특히 건조하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피부라면 토코페롤이 큰 도움이 돼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줍니다. 겨울철 건조함에도 참 좋아요. 4. 항염 효과. 토코페롤은 여드름, 발진, 가려움 같은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용 화장품에 토코페롤이 들어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자주 언급하는 한 구독자분 이야기가 있어요. 60대에 막 접어드신 선생님이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착용 후 피부가 예민해져 뾰루지와 발진이 자주 올라왔다고 해요. 피부과에서 받은 연고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금세 다시 트러블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토코페롤이 함유된 진정 세럼을 2주 정도 꾸준히 바르자 붉은기와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토코페롤의 항염 효과가 실전에서도 강력하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 피부 재생 촉진.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나 작은 상처 회복에도 토코페롤이 한몫해요. 세포막을 보호해 피부가 더 빨리 회복하고 흉터가 덜 남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바세린을 함께 쓰면 효과가 배가 돼요. 바세린이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토코페롤이 피부 안에서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바세린과 토코페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세린과 토코페롤을 섞을 때는 비율이 중요해요.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의 바세린에는 토코페롤 한 방울, 큰 밥숟가락 하나 분량의 바세린에는 토코페롤 3방울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 비율이 피부에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토코페롤이 너무 많으면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어서 1%에서 2% 사이가 가장 좋아요. 섞을 때는 깨끗한 작은 공병과 스패츌라를 준비하세요. 바세린을 덜어낸 뒤 그 위에 토코페롤을 떨어뜨리고 스패츌라로 천천히 저어가며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크림은 공기나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지 말고 1, 2주 안에 쓸 수 있는 양만 소분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토코페롤 자체에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피부 속에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토코페롤과 바세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직접 써본 바세린과 궁합이 가장 좋은 수분 원액 3가지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만을 위해 너무나 간단하지만
피부의 탄력과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의 자존감을 빵빵하게 채워주는 꿀팁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나이에 딱 알맞는 뷰티 꿀 정보를 받기 위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바세린 토코페롤 혼합 크림을 바르기 전 이 크림과 궁합이 좋은 3가지 수분 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역할은 정말 잘해요. 더구나 거기에 항산화, 항염 효과가 좋은 토코페롤까지 넣었죠. 하지만 피부 속 수분을 먼저 채워 넣지 않으면 덮어도 건조함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분 원액 3총사를 꼭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글리세린이에요. 가장 널리 쓰이는 수분 성분이자 가성비 최고의 보습 원액이죠.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겨 마치 스펀지처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자극이 적어서 대부분의 피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수분 크림 한 펌프에 글리세린 한 방울만 섞어도 보습감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3년 전 겨울 보습 케어 특집으로 한 화장품 브랜드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당시 60대 후반 모델분이 직접 체험담을 들려주셨는데 겨울만 되면 손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글리세린이 들어간 핸드크림을 꾸준히 쓰면서 손등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발 뒤꿈치도 매끈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아침이 되면 다 말라버렸는데 글리세린 덕분에 하루 종일 촉촉하더라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는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나 되는 물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있어 바르는 순간 피부가 마치 물을 머금은 듯 탱탱해져요. 특히 저어분자와 고분자가 함께 들어간 제품이면 피부 겉과 속을 동시에 채워주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 한 펌프에 히알루론산 한 방울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알로에 베라예요. 자연 유래 성분으로 진정 효과와 쿨링감이 뛰어나서 햇볕에 노출된 날이나 피부가 예민할 때 정말 좋습니다. 수분 크림에 알로에를 섞어 발라주면 피부가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수분을 먼저 촉촉하게 채운 뒤 그 위에 바세린과 토코페롤을 덮어주면 피부 속 수분이 꽉 잠겨서 아침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날 세수할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피부결이 정말 달라져요. 이 3가지를 꼭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집에 있는 것 중 하나만 골라서 바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글리세린은 약국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저렴하고 소량만 써도 효과가 좋아서 가성비가 최고죠. 혹시 집에 오래된 글리세린이 있다면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 히알루론산 원액은 요즘 드럭스토어나 인터넷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굳이 비싼 제품이 아니어도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적혀 있으면 충분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알로에 베라는 더 간단해요. 집에 굴러다니는 알로에 젤. 예전에 휴가지에서 선번 때문에 사두었던 제품 있잖아요. 그걸 수분 크림 한 펌프에 녹두알 만큼만 섞어 바르면 쿨링감과 보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알로에 화분이 있다면 잎을 잘라 안의 투명한 젤을 스패츌라로 긁어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알로에 베라 구매 시에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피부 진정이나 쿨링용으로 쓰기 좋다고들 해서 많이 사두는데 사실 저렴한 알로에 젤에는 함정이 많습니다. 알로에 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알로에가 아니에요.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의 저가 제품은 정제수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정작 알로에 잎 추출물은 몇 프로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알로에 99%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알로에 잎즙을 아주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물과 점증제, 향료로 채운 제품들도 있답니다. 그럼 좋은 알로에 젤은 어떻게 고를까요? 전성분표를 꼭 보세요. 화장품 성분은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로에 추출물이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알로에트 규의 보습과 항염, 진정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추출물이 최소 10% 이상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성분표에서 정제수보다 알로에가 앞에 오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몇 년째 정착한 제품은 김정문 알로에의 큐어 리알로에 수딩젤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피부의 열기를 식힐 때마다 써주고 있어요. 정말 더운 날, 내 피부가 갑자기 피서를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만난 50대 골프 마니아 분이 계세요. 라운딩 후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달아오를 때가 많았대요. 그분은 알로에 젤을 냉장고에 보관해두고 팩처럼 발랐대요. 차가운 알로에 젤이 피부 열감을 빠르게 내려줬다고 해요. 알로에 팩을 한 다음날 아침엔 항상 얼굴이 덜 붉어져서 놀랐대요. 비싼 팩보다 이게 더 확실하다며 주위에 많이 추천하셨어요. 자, 그럼 3가지 보습원액에 대해 설명해 드렸으니 선택한 보습제를 피부에 잘 흡수시킨 후 토코페롤과 바세린 섞은 것을 발라주세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쓰다 보니 점점 내 피부에 뭐가 가장 잘 맞는지 알게 되더군요. 저만의 꿀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습도가 낮아지고 날씨가 추울 땐 히알루론산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는 글리세린을 수분크림에 한 방울만 섞어 발라주고요.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좀 더 가벼운 질감의 히알루론산 원액을 수분크림에 섞어 발라줍니다. 물론 피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글리세린이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 겨울철에 선호합니다. 그리고 토코페롤과 섞은 바세린을 그 위에 얇게 톡톡하고 얹듯이 발라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토코페롤과 바세린 조합을 얼굴에만 쓰고 끝내기엔 아깝죠? 사실 얼굴보다 더 빨리 나이가 티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목, 손, 팔꿈치 그리고 발 뒤꿈치예요. 목주름이 깊어지고 손등이 건조해지고 팔꿈치가 거칠어지면 얼굴 피부가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 갈라져서 스타킹 올 나간 적 있으시죠? 스타킹을 신는다는 것 자체가 예쁘게 꾸몄다는 건데 각질에 걸려서 올이 정강이까지 나가 있는 것도 몰랐다가 누군가가 알려주었을 때의 그 창피함이란. 저도 잘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냥 동네 나가려고 맨발에 슬리퍼 신으려다가도 각질 때문에 멈칫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스타킹이 발 각질에만 걸려 올이 나가던가요? 손톱 주변 거스러미에 걸려 스타킹이 나간 적도 여러 번 있답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활용한 바디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1. 목 관리.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아 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해요. 세안 후 얼굴에 바르는 수분크림과 토코페롤 바세린 조합을 목에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며 얇게 펴 발라주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목선이 한결 부드럽고 탄탄해집니다. 2. 손 관리. 손등은 나이와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설거지나 집안일 후엔 건조함이 심해지죠. 핸드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보세요.
수면 장갑을 착용하면 효과가 더 좋고, 없어도 그냥 바른 채로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손등이 말랑말랑해져요. 3. 발 뒤꿈치 관리. 샤워 후 발이 아직 살짝 촉촉할 때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 수분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 바세린을 얇게 덧발라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잠가줍니다. 면 양말을 신고 자면 끝. 아침에 양말을 벗는 순간 발이 정말 부드러워져요. 3일만 해보면 굳은 살이 부드럽게 정리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4. 큐티클 관리. 손톱 주변이 하얗게 일어나면 손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이죠. 손을 씻고 나서 로션을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손톱 주변에 콕콕 찍어 발라주세요. 면장갑을 끼고 자면 아침에 손이 촉촉하고 큐티클이 정리돼서 손이 훨씬 깔끔해지고 젊어 보입니다. 5. 무릎 관리. 무릎이 거칠고 색이 어두워져서 반바지나 스커트를 입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죠. 샤워 후 로션이나 오일을 마사지하듯 발라 피부를 부드럽게 한 뒤 바세린을 덧바르고 5분 정도 손으로 꾹꾹 눌러 흡수시켜 보세요. 톤이 한결 맑아지고 촉감도 매끄러워집니다. 6. 팔꿈치 관리. 팔꿈치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거칠어지고 옷에도 자주 걸립니다. 저는 TV를 볼 때 로션을 바르고 바세린을 덧바른 뒤 랩으로 10분 정도 감싸 팩을 해요. 단 한 번만 해도 팔꿈치가 놀랄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얼굴뿐 아니라 토탈 바디 케어가 가능한 놀라운 토코페롤 바세린. 하지만 이렇게 쓰임새가 좋은 바세린도 구매 시 꼭 체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잘못 고른 바세린을 쓰다가 트러블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제게 잘 맞지 않는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바세린 고르는 법을 꼭 알아야 해요. 첫째, 의약품 등급 또는 퓨어 페트롤라툼 표기를 확인하세요. 바세린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는데 정제 과정이 불완전하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가 남을 수 있어요. 이 중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바세린을 아예 안 써야 하나 걱정된다고요? 화장품이나 의약품용 바세린은 대부분 고도로 정제된 화이트 페트롤라툼 등급이라 안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나 유럽연합에서는 USP, BP, EP 인증을 받은 고순도 제품만 허용해요. 이런 제품들은 PAHS가 거의 제거되어 안전해요. 둘째, 무향무색 제품을 고르세요. 향이나 색소가 들어간 제품은 괜히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 이후 예민해진 피부에는 더더욱이요. 저도 예전에 향이 강한 바세린을 썼다가 볼 주변이 빨갛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무조건 무향무색만 사용해요. 셋째, 가격은 3,000원에서 5,000원대면 충분해요. 비싼 바세린이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니에요. 페트롤라툼 성분 자체가 심플하거든요. 이 체크리스트로 현명한 구매하세요. 댓글에 단순하고 저렴한 바세린 제품의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제 바세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트러블이나 속건조 걱정 없이 매끄럽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아침 사용은 피하세요. 저도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고 화장을 한 적이 있는데 글쎄 파운데이션이 들뜨고 밀려서 화장을 다 망쳐버렸지 뭐예요? 그날 정말 중요한 취재가 있는 날이었어서 결국 세수부터 다시 했어야만 했답니다. 바세린은 유분막이 워낙 두꺼워서 자외선 차단제나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떨어뜨려요. 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약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밤 전용 관리법으로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2. 바르는 순서 지키기. 바세린을 먼저 바르면 앰플이나 세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전혀 흡수되지 않아요. 바세린은 피부에 보호막을 씌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기능성 앰플이나 세럼, 수분크림, 바세린. 이 순서로 맨 마지막에 소량만 덧 발라주세요. 3. 피부 질환이 있을 때는 주의. 화농성 여드름이나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 바세린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럴 땐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위생관리. 스패츌라 사용. 단지형 바세린을 그냥 손가락으로 퍼서 쓰는 분들 이제는 없죠? 그래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을 넣다 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세균은 피부 트러블로 직행하고요. 스패츌라나 면봉으로 덜어 쓰는 습관만 들여도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어요. 비단 바세린뿐 아니라 모든 단지형 화장품들은 반드시 스패츌라로 사용하세요. 5. 부위별 도포량 조절. 얼굴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팔꿈치나 발 뒤꿈치 같은 각질 부위는 두껍게 발라도 괜찮습니다. 부위별로 바르는 양을 다르게 조절하는 것, 이게 바세린 사용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 마지막 비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은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주세요. 이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건조해진 피부 속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신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주면 밤에 바르는 바세린과 토코페롤의 보습력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하나 제가 매일 빠뜨리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셀프 토크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소가 늘어나면 피부에도 그 생기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겉에서 바르는 화장품과 바세린이 벽돌이라면 이너뷰티와 셀프 토크는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결국 안에서부터 채우는 힘이 피부를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 스킨케어를 하고 피부에 좋다는 것들을 시도하는 이유, 단순히 피부만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그건 바로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돌봐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 바세린을 바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는 오늘도 잘 회복 중이야. 나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 예전엔 이런 말이 무슨 차이를 만들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를 아끼는 말이 습관이 되면서 피부를 가꾸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속으로 되뇌며 바세린을 바르면 손끝의 움직임부터 달라지고 피부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피부에 전해진답니다. 피부 관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마음이 건조하면 피부도 빛을 잃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에센스와 크림, 바세린을 차근차근 바르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어. 내 피부야 고마워.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아름답고 내일은 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따뜻하게 칭찬합니다. 이 작은 셀프 토크가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주름까지 펴주는 진짜 뷰티 시크릿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꼭 해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에 내 피부야 고마워. 토코페롤 바세린 도전 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시작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피부를 위해 가장 현명한 5분을 선물해 보세요. 지금부터 예쁨 최서영이었습니다.